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여러분들께 하나씩 오늘 공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 수익률 1위 전문가님들을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의 진행에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오늘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개최하여 1위를 하신 한 분만을 모신 채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순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의 운영 방식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똑똑한 주선생과 그리고 또 굿 이브닝 주 라벨의 출연 전문가들 전체를 모시고 저희가 출전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료를 좀 먼저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5일 동안의 집계를 하게 되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까지 여러분들께 이 모든 것을 집계해서 수익률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최대로 집계하실 수 있는 종목은 5개라는 점, 그리고 매수 또는 매도 시에는요 6호가 이상일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1월에 누적 수익률 발표를 앞서서 지난 주간 또 수익률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렇다면 짜잔 5위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보냉 칼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스템과 기관의 조합 그리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팀이죠. 그래서 주간 누적 수익률 36.1%를 수익률을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요. 요즘 또 핫한 HLB 종목 31.8%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외 종목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 104.6%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4위입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고 계신 전문가님이시네요. 주간 누적 수익률 36.8%로 4위를 기록하셨고 최고 수익률 YC캠 18.7%, 그 외 종목 나무가 그리고 세보에미씨 이렇게 해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23.2%, 232.1%로 월간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3위를 만나보도록 하죠. 3위에는요, 우리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아주 쏙쏙 뽑아서 알려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9.1%로 또 이렇게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HLB 생명과학 13.1% 기록하셨고요. 그 외 종목 뉴프렉스, 바이넥스 이 두 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249.7%로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위를 만나보죠. 우리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4.1%를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요. 공구음원 21.4%의 종목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 LS,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자, 월간 누적 수익률은요. 199.4%로 또 이렇게 또 수익률 기록하셨네요. 그 다음 대망의 1위죠.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62.9% 기록을 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28.0%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의 종목 센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간 누적 수익률은요 255.7%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 또 월간 수익률을 봐야겠죠. 우리 5위부터 살펴보시면요. 유로스타 전문가님 199.4%, 또 이소단 대표님 4위 202.4%, 그리고 하이스트 전문가님 3위에서 232.1%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기계달인 전문가님 249.7%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대망의 1위 최병곤 대표님 1월의 우승자시죠. 255.7%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병곤 대표님의 종목 좀 만나봐야겠는데요. 와, 1월에 이렇게 스타킹 제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1주차에는요, 지금 총 64.8%의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2주차 총 75.5%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3주차 총 52.5%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4주차 62.9%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1월 총 수익률 합계 255.7%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업계 20년 경력의 주식 경력이 느껴지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샵 3989 문자 최병곤 이름 3자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여기 QR 보이시죠? 이 QR로 들어오셔서 저희 최병곤 대표님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의 업계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지금부터 하나둘 알아볼 건데요.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수의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독특한 주선생 외전 수의강 스타킹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 지금 밖에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2월에도 눈이 오네요. 1월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2월에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시장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있고 눈이 오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시장이 결국은 이게 무슨 이틀 연속 좀 상승, 2거래일 연속 상승하나 좀 했더니 역시나 오늘 또 힘겨운 시장이었습니다. 힘겨운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들은 또 많은 수익을 또 내셨고 월간 동안 1월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꿋꿋하게 기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종목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이 수익률을 많이 기록하셨는데 오늘은 월간 수익 1위 분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이 트로피의 주인공입니다. 마치 제가 받은 것처럼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왜냐?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병곤 대표님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1위를 좀 최근에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병곤 대표님 종목들이 뭔지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보니까 후속주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최병곤 대표님과 행복한 한 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월간 1위 하신 소감과 함께 최근 시장 관전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월간 1위를 하다 보니까 집에 트로피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 뭐 트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좀 많이 올리시고 실제로 체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새 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이 나쁜 와중에도 또 저PBR이라고 또 이제 저평가 주식이 또 평가를 받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증시 사실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 종목이 많습니다. 뭐 뉴스 기사를 보니까 30%에서 40%가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저평가 주식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 우리 주식 시장이 사실 요즘 신규 상장주들 막 그 상장하는 날 첫날 막 300%씩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하한가 찍고 막 이러는데 이런 어떤 도박적인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투자가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 또 지금 뭐 현대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주가 뭐 신고가를 가고 이러는 흐름들도 이제 향후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운이 좋아서 또 다른 훌륭한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병훈 대표님이 트로피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트로피는 제가 집에서 보관할까요? 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네,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최병훈 대표님, 그 트로피가 네. 많으실까봐 트로피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작비를 좀 더 드렸습니다. 곡선을 좀 가미하고. 예. 네. 예. 일단 뭐 요건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좀 이제 최근에 시장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같아라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사실 미국이요 그 뒤로 미국장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그럼 오늘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틀 연속 우리나라에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 같다 했는데 뭐 역시나 시장이 실망시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찾고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최병훈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찾았었고 어떤 수익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한수아 캐스터님 네. 꽤 많이 뜯어봤다고 하던데 네. 뜯고 죽이고 맛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럼 한번 네. 수익 어떻게 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한번. 네, 하나씩 또 여쭤보겠는데 주간 1등 하시고 또 월간 1등 하셔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월간 수익률 255.7%가 넘는 기록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전문가님만의 좀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1위를 하신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 과정이나 이제 투자 전략들 하나씩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면 일단 먼저 우리 또 수입차와 인증 중고차를 정비 유통하고 있는 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월 25일에 이렇게 또 매수를 하셔서 30일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날 매출 2조 원이 넘었다는 소식의 상한가였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보고 좀 접근을 하셨던 건가요?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예전에 코오롱 글로벌에서 회사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재벌 3세에게 좀 승계를 위한 그런 과정에서 분리를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좀 거래를 해왔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이제 밑에서 사놨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대응을 계속 해왔던 종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 주식이에요. 요즘 이제 최근에 저평가 주식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되더라도 회사만 잘 돌아가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되면은 세금도 적게 나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막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저평가가 되든 말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암만 기다려도 답답해지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에서 저평가 주식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실적 발표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상승 원인은 매출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450억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사실 2천억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뭐 신성장 기업이나 이렇게 실적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들도 뭐 어지간히 좀 유명하다 싶으면은 5천억씩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초전도체 내용 하나만 갖고 그 확실하지 않은 내용 하나만 갖고 10,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10만 원 간 신성 델타테크도 있어요. 이런 주식들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이 내려갈 때 무작정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옆으로 좀 횡보할 때 아니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좀 사놓고 투자의 개념을 모시고 사놓은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가 떴을 때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많이 선호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만 이런 투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그 투자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만은 여유 있게 재테크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지금 다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회사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내려오는 타이밍에 또 재매수를 한다면은 또 매수가 들어올 때 또 강력한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한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그 종목은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 잡았던 부분은 또 어떤 노하우로 좀 잡으셨는가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전 저점에 근접을 해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10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략 3,0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요거는 뭐 대략적인 부분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또 결국은 쭉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이 나쁘다면은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업이 괜찮은데 주가는 계속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내가 적금을 드느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좀 사놓으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가 이렇게 너무 낮게 형성시키는 거 좋지 않습니다. 뭐 오너들이야 지분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겠지만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저평가 주식들이 좀 많이 평가를 받아서 뭐 적정 가격을 좀 받아서 그래서 주주들의 가치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최명호 대표님이 코롱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코롱 모빌리티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모빌리티를 뭐 하는지 이 회사가 바로 BMW, 미니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이제 중간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런 회사들이 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봤을 때 몇 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이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고요. 그 얘기는 그거까지만 하고 더 했다가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BMW 미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 우리 최명 대표님 얘기를 좀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칠까봐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최명 대표님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코롱 모빌리티가 한 해 이익이 한 4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안 된다. 이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싸거든요. 이거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보셨던 거고 이렇게 하락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은 사실 적자 기업이나 이런 건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재무가 상당히 괜찮고 그런 종목이라면 이렇게 저가를 형성했을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슈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최명근 대표님이 강조하시면서 전저점 트레이딩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지금 상당히 저는 지금 그 얘기 듣고 약간 유레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약간 유레카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여러분도 같이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우수 학생이에요. 우수 학생이다 보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의 똑똑한 주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우수생이니까 우수생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외 받으실 때도 공부 잘하는 애가 과외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쪽으로 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노란톡 보시죠. 오픈 채팅방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참여하는 방법 우리 한수학 캐스터님이 안내해 주시고 한번 이 다음에 또 어떤 네. 종목 있는지 한번 또 봐주시죠. 네, 저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하시죠.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이름 3자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독방에서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래 하단에 있는 QR이죠.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저희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최병곤 대표님과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센코 종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제조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센서 역할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매수 후에 다음 날 또 26일 18%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음 날을 알아보셨나요? 이 종목의 또 매매 그러네. 포인트가 어땠는지 네네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도 이제 코롱 모빌리티하고 비슷한 맥락의 종목인데요. 사실 뭐 물론 뭐 기준 자체는 그렇게 잡혔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해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저는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의 신성장 기업으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죠. 기술력을 네.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 실적이나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례식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신성장 기업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러한 회사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적자가 나도 그걸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도 뭐 의견 거절이라든지 뭐 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고 다 통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완전히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수익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뭔가 연구 개발한다는 그런 핑계만 갖다 붙이면서 몇 년이 지나도 매번 적자만 내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1조 원씩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에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사실 상장을 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계속해서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가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며칠에 한 개씩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뭐냐면은 신규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막 300%씩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을 한다든지 해서 대규모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검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센코 같은 경우에도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인데 이 회사는요, 신성장 기업으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매출을 내놓고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지만은 실제 수익성으로도 어느 정도 뭐 기성 기업들만큼 많은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그 가스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가스 같은 것들을 검출해내는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최근에 왜 곽강을 받냐면은 최근에 핸드폰을 갤럭시 24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핸드폰에다가 냄새를 감지하는 반도체를 탑재할 것이다. 그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감지하는 반도체 기술이 이 센코라는 기업과 연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포스코에서 그걸 알아보고 이 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쯤에 갑자기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맥신이라는 이슈가 한번 뜨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테마주가 그렇듯이 다시 원래 가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올라서 좋으니까 우선 팔고 다시 원래 가치로 내려오니까 저점 재매수를 하는 상태였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으로도 문제가 없고 전저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성장 기업이니까 뭐 기업 자체도 괜찮고 또 실적도 잘 내놓고 하니까 3,000원 이하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또 반도체 기술 부각이 되면서 또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팔고 또 다시 내려오니까 재투자를 또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종목에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꼭 단기가 아니더라도 수익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센코, 센코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또 포인트냐면요. 사실 기술 특례 상장하면은 그냥 다 적자예요. 그냥 매출 거의 없고 그냥 다 적자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엄청나게 좋은데 일단 코스닥이든 상장을 해야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조건이 안 돼 무조건 성장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신기술들이 빚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렇게 특례 상장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 네. 이렇게 특례 상장하는 종목들이 문제가 생겨요 주로. 대표적으로 신라젠 같은 거, 신라젠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특례 상장했다가 네. 임상 3상 실패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지금 다시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얘기하면 또 신라젠 주주들이 또 뭐라 할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일단 그런데 이 센코라는 기업은 그래도 다르다. 왜 다르냐? 저 방금 재무제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특례 상장 기업이 이렇게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계속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수 있죠? 라는 생각.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오. 왜냐 보통 특례 상장은 이렇지 않아요. 특례 상장 거의 상장 폐지 직전 분위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종목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 내셨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병근 대표님이 네. 도대체 20몇 년 동안 주식을 왜 하셨는지, 주식에 대해서 왜 사실 최병근 대표님 지금 이제 화상으로 계신데 옛날에는 네. 거의 그 어떤 거냐면요. 거의 TV 방송에 거의 방목티 출연하셨어요. 오. 방목티 출연하셨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화상으로 있다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사실 실물로 만나보기 얼마나 만나보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또 화상으로 해도 또 너무 잘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센코 같은 기업 발굴했고 여기 모듈이다. 모듈 쪽 모듈 그다음에 가스 검진 관련 회사인데 요게 이제 IT 반도체와 같이 엮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종목이 이번에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또 저점 나왔을 때 우리가 제공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으니까 네. 제공량이라고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 또 관심이 있으시죠? 네, 반드시 노라통에서 함께 하시면은 센코 말고도 이런 종목 많이 있어요.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특례 상장 또 전문이에요. 또 네. 스펙 특례 상장 전문. 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노라통에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더 알아볼 종목 있나요? 더 알아볼 종목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자세하게 또 참여 안내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또 참여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저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 최병근 이름 3자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음 방법으로는 아래 하단에 QR이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또 링크가 뜨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저희 또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마지막 질문이긴 해요.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또 여쭤보는데 최근에 합병 소식도 좀 있고 또 지주사 나스닥 상장 소식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한동안 좀 강세였습니다. 25일 매수를 하셔서 또 29일 매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매도 시점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습니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악템라라는 그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FDA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을 신청하면은 허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는 쉽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1월 2일 날이었고 그 다음 날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고 팔고를 하는 이유는 지금 조정을 거치는 타이밍이 단기간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했고 저점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덩치가 좀 크거나 그 다음에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한 번에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꼬라박았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좀 쭉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닥을 치고 바로 올라가질 못해요. 물론 뭐 작전주들 같은 경우나 뭐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일부러 끌어내렸다가 더 크게 확 뛰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후에 주가 상승이 제대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이런 형태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항상 대보면은 뭐 어떤 종목의 덩치에 비례해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주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덩치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가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은 조정 기간을 굉장히 오래 거칩니다. 오래 거치고 다시 오르고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HLB 같은 경우를 보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만은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힘을 본격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확실한 이슈가 있는 상태가 아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거는 더 선호를 합니다. 저런 스타일을. 왜냐하면은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좋거든요. 막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상승 흐름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형태로 끌고 갈 만하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저점 재매수를 시도한다든지 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린다면은 큰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제 약간 시간 좀 약간 빠르게 진행하기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병근 대표님이 이제 지난 1월 월간 수익왕을 차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익률 한번 리뷰 한번 해봤고요. 주요 종목들 리뷰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수익을 이렇게 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수익 낸 거 좀 알려달라. 네, 도대체 아니 그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수익왕이 보는 지난달 수익왕이 보는 시장 전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어떤 걸 또 우리 한수학 캐스터님이 또 날카로운 질문 요즘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날카로운 질문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들어가 주시죠. 네, 날카롭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인데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상승할 줄 알았던 이 지수 상승의 연속성이 없는 시장인데요. 특히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주식을 사고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은 또 매도하고 넘어가야 할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그래도 저PBR 관련주인 대형주를 사야 할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를 사야 할지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최병구 대표님의 지수와 또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매수다. 이유를
네, 매수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지수입니다.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케이스가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작년 9월, 10월 달이었죠. 네, 그때 맞습니다. 2단 하락 형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한 번 더 끌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단 하락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확실한 대장주가 지금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매수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 PBR 주식이 요즘 뜨고 있는데 이 저 PBR 주식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기존에 상승을 하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을 노리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저 PBR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PBR 쪽으로, 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우선은 투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증시는 저평가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제대로 좀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그게 단순히 저평가라고만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테마처럼 유행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과거에 이제 저 PER 주식 해가지고 이제 저퍼 주식이 한번 테마처럼 이슈가 돼서 크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무슨 자산 다 끄집어내서 찾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처럼 뭐 저 PBR이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영역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주식이 국가 정책하고 맞물리는 상황이라면은 당분간은 이것이 좀 더 유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갖고 계신 주주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조금 힘이 빠지고 꺾어진 상태고 AI 반도체 쪽도 뭐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그걸 굳이 사는 형태의 대응보다는 저 PBR 주식을 사시는 게 좋고 반도체나 이런 쪽을 노리신다면은 단타성 대응을 노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를 가시고 저 PBR로 가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쭉 올랐다가 지금 좀 저 PBR이 관심 받으니까 좀 밀렸거든요. 밀려서 좀 이제 좀 바닥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저 PBR 관련주도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저 PBR이 하필 또 웬만하면 다 코스피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거 팔아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PBR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수담의 차원에서 또 그게 맞지 않나 저도 아니 2차전지 반도체 말도 안 되게 막 고평가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장창 걔만 올라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은 나라니까 요걸 조금 해소하는 그런 한번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작년에 좀 일본이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기분 나빠요. 일본이 먼저 했다고 하니까. 일본이 먼저 해서 그런지 아시안컵은 일본이 먼저 떨어졌어요. 네. 잘 먼저 떨어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축구 있는데 축구 보시기 전에 여러분 이 방송 쫙 보시면은 네. 내일 축구 보고 밤을 새도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 그럼요. 최병훈 대표가 함께 하거든요. 네. 지난 월간 수익왕 함께 하는데 마음은 네. 그래도 편하지 1등.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축구 응원은 제쳐두고 일단 방송에 집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참여 안내와 함께 두 번째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 지난 월간 수익왕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문자샵 3989번 최병곤 석자 이름 검색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하단에 QR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어오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로 함께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앞서 질문,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또 PBR 주에 저 PBR 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준비는 또 비슷한 저 PBR 관련주들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은행주나 또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근데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 현재 단기 조정으로 좀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더 상승할지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식격언에는 두 번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투자자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거 내려오면 내가 사야지. 저거 좀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근데 투자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조정 포인트까지 막 올라가는 종목은 거기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고가에서 그냥 잠깐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대로 돌파가 나와버리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주가가 한참 잘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쪽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HLB 같은 주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종목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좀 내려오니까 아, 저거 좀 더 내리면 내가 이번에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다린 그런데 조정 오지 실제 않는다. 주가는 이거죠. 그렇죠. 휙 올라가 버리죠. 그대로 더 올라가서 지금 2차 상승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시장이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할 때도 그랬고 또 그전에 뭐 차화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참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서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한번 불이 붙어버린 종목들은 금방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순히 그냥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에만 의존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매수가 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묻지마 매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고 흐름을 확실히 탄다 싶으면은 그럴 때는 조정을 조금만 받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나면은 나중에 아, 저 종목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 아니면 저런 종목 말고 저런 비슷한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두 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매수가 들어오는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융 지주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증권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고 매수가 몰리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뭐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있는데 저평가 받는 종목들, 저평가도 이제 다양한 저평가가 있는데 PER이 좀 낮거나 아니면 PBR이 낮거나, 근데 PBR이 낮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 이하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북밸류, 그러니까 장부가 가치가 장부가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다 팔아도 회사 있는 거 직기랑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사실 1위 이상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주로 성숙한 기업들 위주로 좀 PBR이 이제 1 이하인 게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릴레이팅 되는 과정,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릴레이팅 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저 PBR 관련주들도 다시 주가가 좀 레벨업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죠. 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저PBR 관련주들 중에 특히 대장주가 또 어떤 건지를 반드시 최병훈 대표님과 확인하셔가지고 후속주 찾다가 영원히 출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후속주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대장주 한번 꼭 같이 한번 최병훈 대표님과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마지막 질문 한번 바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샵 3989 최병곤 이름 세자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고요. 아래 하단에 있는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또 저 PBR 관련주에 이어진 질문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무섭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급등했던 현대차 상승세가 무섭고 이 밖에 뭐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부터 서현 이화 그리고 또 SL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까지도 좋은데요. 지금이라도 이 자동차 업종이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사실 그거를 좀 감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기를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 그 세뇌하다시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자동차가 튀어오르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뉴스라는 것들은 좀 참고만 해야지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100% 믿으면 안 되고 또 투자자의 심리는 항상 보면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거나 전혀 엉뚱한 데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저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일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니면은 하락을 좀 할 때, 지금 조정 쓸 때 사야 되나? 아니면 더 빠질래나? 한번 올랐기 때문에 더 내려올래나?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했는데 그 추격 매수가 독이 돼서 주가가 완전 내려가 버려서 고생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소형 종목일 때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대형주나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그렇게 돌파가 나올 때는 이건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번 크게 오름세를 탈 때는 반드시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중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여기 급락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고점 돌파를 하면서 나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하락을 잠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비관론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폭락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또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니까 여기가 저항이 엄청나게 걸려 있으니까 이거 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영부영하다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보시면은 주가는 잠깐 조정을 거치고 또 올라가죠. 그리고 흐름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가 더 들어와 줍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주가가 연속으로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아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리고는 그 뒤에 진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 돌파가 나와버리거든요. 저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정 좀 사야지. 아니면 이거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면 저 기회를 결국 못 치게 돼요. 네. 지금의 현대차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현대차는 완전 돌파를 하고 있죠. 이 돌파 상태에서 주가를 내려오면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내리면은 거의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맞거든요. 조정 줄 때 매수하자.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대차처럼 덩치가 무거운 주식들은 나는 이거 좀 성향이 좀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현대차를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부품주들 가벼운 종목들 많습니다. 벌써 지금 서현 이와 같은 거는 상한가 치고 또 한 번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신다면은 아마 올 한 해 투자는 상당히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노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자동차 관련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끝내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해바뀌고 포기하니까 가네요. 제가 다 포기했거든요. 자동차 포기하자. 포기했는데 포기하니까 가버리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튼간에 자동차 관련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은지는 누나토 메시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럼 최명 대표님 마지막으로 빠르게 히든 종목 한번 빠르게 알겠습니다. 힌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네요. 자, 제가 빠르게 얘기 한 가지 종목 드릴게요. 지금 철강 쪽도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이쪽 빼놓으면 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동구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다만 이 종목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노리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명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종목명을. 예, 동국홀딩스입니다. 동구홀딩스. 네, 알겠습니다. 예. 종목명 아예 알려줘 버리시는군요. 네, 여튼간에. 네네. 자, 종목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만 투자 전략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노라토미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또 동구홀딩스 방법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본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